사적인 추문을 교묘히 이용하여 왕정 타도로까지 끌고 간 제1공로자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는 그 후 500년 동안 이어지는 로마 공화국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민회에서 왕을 대신할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집정관은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로마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초대 집정관으로는 브루투스와 자결한 루크레티아의 남편인 콜라티누스가 선출되었습니다. 초대 집정관이 된 브루투스는 로물루스 시대에 100명이었고 5대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에 200명으로 늘렸던 원로원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은 곧 반란 음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왕정 시절 혜택을 받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은밀히 모여서 추방된 왕 타르퀴니우스를 도로 불러들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피로 서명한 서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의 노예 중 하나가 자초지종을 엿듣고는 집정관에게 밀고했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당장 체포되었고 증거물인 서약서도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정 복구를 모의한 젊은이들 중에 집정관 브루투스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반역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집정관 브루투스를 배려해서 이들을 추방형에 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료 집정관인 콜라티누스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정관 브루투스는 이런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전복을 꾀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처형을 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모자라는 이유로 브루투스의 두 아들이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이 뒤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브루투스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한 두 브루투스의 아들들은 한 사람씩 끌려가서 도끼로 목이 잘렸습니다. 거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브루투스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에 브루투스는 로마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지만 동료 집정관이었던 콜라티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콜라티누스는 집정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이웃도시로 망명했습니다. 새로운 집정관으로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가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선왕 타르퀴니우스는 왕위에 복귀하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명지인 에트루리아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병력을 빌려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로마에 가장 가까워서 가장 큰 의욕을 느끼고 있던 타르퀴니와 베이가 타르퀴니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타르퀴니스는 지원받은 군대를 이끌고 남아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브루투스가 기병대를 이끌었고 발레리우스가 보병군단을 이끌었습니다. 에트루리아군의 기병대는 타르퀴니스의 맏아들 아른테스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기병대 조왕그는 앞으로 나가서 지휘관끼리 1대1로 겨루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루투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아른테스와 브루투스의 1대1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창을 상대방의 가슴을 향해 찔렀습니다. 결국 둘은 창을 가슴에 꽂은 채 말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양군 병사들의 전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싸움은 백중세를 유지했습니다.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누구의 결정적인 승리도 아닌 상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마군 전사자보다 에트루리아군의 전사자가 한 사람 많고 싸움은 로마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절망한 타르퀴누스는 후퇴를 명했고 다음날 로마군은 전쟁터로 돌아왔지만 에트루리아군은 사라져서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우스는 브루투스의 유해와 함께 로마로 개선했습니다. 브루투스의 장례식은 극장으로 치러졌고 로마 여인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처럼 1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르퀴누스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에게 의혹의 눈초리가 돌려졌습니다. 발레리우스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식을 열었습니다. 이 개선식에서 발레리우스는 4마리의 백마를 몰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뒤 개선식을 거행한 것은 로물루스 이래 로마의 전통이었지만 전차를 끄는 말을 4마리 전부 백마로 한 것은 발레리우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발레리우스가 왕족 취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포름 로마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벨리아 언덕 위에 발레리우스의 웅장한 저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왕의 궁전을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루투스의 죽음으로 집정관 자리 하나가 공석으로 남아있었지만 발레리우스는 그 자리를 빨리 메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를 가지고 로마 시민들은 발레리우스가 집정관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위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발레리우스는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자기 저택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저렴한 로마 성벽 근처에 소박한 집을 짓게 하고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런 후 발레리우스는 민중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법률을 차례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관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소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왕정시대에 왕이 관리했던 국고를 재정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정 복구를 위해 음모를 꾸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민권을 박탈한다는 법률 역시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발레리우스가 제정한 법률 덕분에 발레리우스의 인기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발레리우스를 푸블리콜라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푸블리콜라는 평민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기원전 509년에서 기원전 503년까지 6해 동안 발레리우스 푸블리콜라는 집정관이 4번 선출되었습니다. 집정관을 2번 지낸 티투스 루크레티우스를 제외하면 다른 집정관은 모두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집정관으로 여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로마 근처 항구인 오스티아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판매를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이관했습니다. 푸블리콜라는 무역상들에게 부과되고 있던 간접세를 경감했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상업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상인이 되어 상업에 뛰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무역업을 진행시켰습니다. 푸블리콜라는 타국인의 로마 이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푸블리콜라는 로마 인근의 라틴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라틴족끼리의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푸블리콜라의 호소에 응해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5,000명이나 되는 일족을 이끌고 로마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로마의 명문으로서 로마 역사 이곳저곳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한편 에투르리아의 도시국가인 타르퀴니와 베이의 원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다가 패배한 타르퀴니우스는 에투르리아 연방에 속해있는 또 다른 도시국가 쿨루시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쿨루시움의 왕 포르센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한 쿨루시움의 왕 포르센나는 타르퀴니우스를 왕위에 복귀시킨다는 명분으로 로마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포르센나는 그 당시 명군이자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포르센나의 군대는 단숨에 남하에 왔고 야니쿨럼 요새가 단숨에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티베리스 강에 놓인 나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다리가 불타면서 전초전은 로마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르센나군은 로마를 포위하면서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무티우스란 청년이 있었는데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 젊은이는 포르센나 왕을 암살할 결심을 하고 적진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급료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장검과 함께 돌진해 갔습니다. 무티우스는 체포되어 포르센나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무티우스는 가슴을 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가이우스 무티우스이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여기에 왔다. 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용기 못지않게 기꺼이 죽을 용기도 있다. 용감하게 행동에 나서고 그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로마인의 행동 방식이다.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결단한 사람이 비단 나 하나뿐이 아니다. 내 뒤에는 이와 똑같은 영예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그러니 당신은 이런 도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포르센나는 깜짝 놀라고 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저주의수가 방금 말한 암살 음모를 낱낱이 불지 않으면 저자를 산채로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무티우스가 소리쳤습니다. 로마의 남자가 명예를 중시할 때 얼마나 그의 신체를 우습게 여기니 똑똑히 보아두어라. 무티우스는 모닥불에 그의 오른손을 집어넣고서는 계속 태우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포르센나는 무티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너는 나보다 너 자신에게 더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네 용기가 우리의 것이라면 나는 그 용기를 축복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으므로 나는 명예로운 적으로서 너에게 사면, 생명, 자유를 내리노라. 가이우스 무티우스는 그 후 왼손잡이 무티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서 문드러진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포르센나는 먼저 로마에 화평을 제의했습니다. 포르센나가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타르퀴니우스를 왕위에 복귀시키는 것, 두 번째는 베이와의 전투에서 빼앗은 베이의 이전 영토를 반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푸블리콜라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받아들였습니다. 포르센나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침내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503년 로마가 공화정이 된 지 6년이 지났을 때 발레리우스 푸블리콜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만던 재산도 없어져 장례식 비용조차 낼 수 없게 된 발레리우스 가문을 위해 로마인들은 모두들 조금씩 출연해서 발레리우스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브루투스가 죽었을 때처럼 로마 여인들은 1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 공화정 초기 공화정의 기틀을 다졌던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발레리우스 푸블리콜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